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 면제냐 부과냐가 결정될 때마다 관련 기업이나 업종의 주가 흐름은 요동치고 있죠. 이에 따른 변동성에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건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됐네요, 벌써요. 예. 세상이 뭐 2달 동안에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러죠. 진짜 잘못하면 늙겠습니다, 이거. 예, 그러다가 저도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오후에도 나와주시고 막 수시로 나오셔서 좀 뷰를 하셔야겠는데 예. 아니 이 2달 동안에 진짜 큰 어떤 풍파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괜찮았어요? 저는 다행히 저희들은 예. 이제 그 대형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은 네. 저희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기계적으로? 딱 나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손절매 딱 치고 이게 계속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손절도 예.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 포트폴리오 3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포트폴리오가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치다 보니까 한 뭐 8에서 한 10% 이상 이제 아웃퍼폼하는 딱 그런 일이 그래요?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그만 종목 말고 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변동성도 좀 작고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야, 그 기계적 손절만 잘 돼도 시장에서 장수하는데 네. 지금 조금만 구체적으로 기계적 손절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익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손절은 저희가 이제 ETF를 담을 경우에는 예. 한 10% 정도에서 손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반 종목을 담을 경우에는 한 15%까지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왔을 때는 시장이 조금 너무 불안하다 할 경우에는 15%까지도 안 가고요. 한 12, 13% 정도에서 만약 2, 3일 동안 빠져버린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쳐버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반대로 안 되는 종목을 회피해도 수익은 납니다. 그것만 회피만 잘하셔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만 하셔도 수익은 기본적으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행히 이번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네. 기술적으로 바로 신호가 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현금 보유한 기간이 거의 저희가 한 2주가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예. 다행히 저희가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신호가 좀 와갖고 다행히 좀 주식을 좀 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니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워낙에 이게 좀 현실적인 질문이라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대표님. 네. 고객 돈이라서 기계적 손절이 가능한데 대표님 개인 돈이면 기계적 손절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힘들어요. 조금 더 커요. 크다는 말씀은? 제 건 이제 수익률 폭이 손절 그 손절 기준이 폭도 좀 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이제 포트폴리오 한 20%까지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20% 빠지면은 요거 25%까지만 보고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50% 가던데 마이너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내 통장에 계좌에 마이너스 된 종목이 많을수록 결국은 장투로 가게 됩니다.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아니 집안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데 이 쓰레기가 나중에 뭐 좋은 재화가 되겠지 그 생각을 하고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20%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쳐내야 됩니다. 저는 쳐내야 된다. 예, 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당분간 좀 쳐다보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이제 오늘 관세 얘기로 돌아가서 주말을 달궜던 저기 상호 관세 네. 뭐 면제 90일간 면제 내지는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스마트폰, PC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이거 아무래도 애플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애플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는 사실 지금 애플 종목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큰 틀을 지금 보시면은 네.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전반적으로 다 나올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얘기를 명확히 했어요. 자기들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을 얻겠다. 10년 동안 6조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1년 해마다 한 6천억 달러를 지금 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정통 제조업들, 자기들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저는 달성될 때까지 계속할 거다.
끊이지 않을 거다. 혹시 대표님 네. 그 중국에서 그 아마 딥시크가 만든 것 같은데 네. 그 밈 보셨어요? 어떤 의미죠? 미국인 남자 이렇게 네. 덩치가 재봉틀 앞에 앉아갖고 네. 미싱 돌리는 그 밈 보셨습니까? 아, 그건 못 봤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고 미국 보고. 그걸 다 가져가라. 네. 어. 지금 이제 사실 그 분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두 개 분야를 트럼프 행정부가 되게 강하게 추진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 보시면은 금융시장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장이 벌써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시장도 벌써 붕괴가 되고 거기에다가 반대 세력들도 계속 지금 이제 거리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떨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면초가에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상호 관세를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를 뭐 지금 당장 부과 안 하고 좀 나중에 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의 부품 정도는 우리가 좀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충격을 지금 최소한 완화시키면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 목표는 결국 간다. 안 가면은 결국은 지금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해서 자기가 표를 얻어갖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시면은 애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만 유예됐을 뿐이지 이게 절대 아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지금 잠깐 뭐 유예되는 게 이게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좀 더 유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 부활할 때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자국 내에서 투자를 받아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해갖고 폭스콘 공장에서 만든 것을 미국에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년 예. 동안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관세를 없애버리면은 애플은 그럼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겁니다. 투자해라. 예. 관세로 우리가 계속 막아줄 테니까 아하. 이겁니다. 반도체도 지금 계속 미적거리는 이유가 예. 이미 잘 보시면 미국이 반도체가 다 괜찮아요 산업들이. 근데 딱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파운드리가 안 돼요. 파운드리는 거의 제로입니다. 뭐 마이콘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애들이 다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가 안 되니까 TSMC가 파운드리 공장을 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일단 얘기가 됐어요. 아하. 투자 끌고 왔어요. 아하. 두 번째는 어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결국 양자 컴퓨터를 위해서 4년 동안 지금 4천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미 이제 이 투자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관세로 이제 보호를 해줄 겁니다. 얼마가 됐든지. 예. 그래서 자국 내 그 산업들을 계속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자동차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포드라든지 GM, 스텔란티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생산 공장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테슬라도 지금 기부업 해버렸죠. 멕시코 공장 다 스톱해버리고 다시 이제 내부 미국에 짓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단 관세로 막아놓고 투자하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부품 부분들은 그래도 당분간은 힘드니까 그럼 부품은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IT 제품들도 예. 일단은 지금 애플이 들어오고 뭐 회사 한두 개 더 들어온다 보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관세 부과를 아마 할 거예요. 그때는 할 때 대신에 부담이 없을 정도 수준으로 해놓고 이 산업을 보호해주지 않겠는가. 글쎄 어떻게 이제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관세 정책 갖다가 강력 추천 이렇게 권유했던 주변의 참모들이 바랐던 그림이 이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들 해주겠거니.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던 중국하고 일본이 격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한 2달 전에 왔을 때도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희망적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희망적 말씀드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네. 이미 중국은 헤어질 결심을 했다. 헤어질 결심. 네, 네, 뭐 영화 제목대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이미 네. 소비 부양책을 시작을 해요. 예.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도 시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유럽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개방을 잡고 해요. 뭐 비자 교환도 뭐 늘려주고 뭐 단체 관도 막 봐주고 다 늘려줘요. 예. 근데 유럽은 여기다 대고서 전기차 관세도 막 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오픈을 해줘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라든지 동유럽 쪽에 보면은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아디 같은 경우 태국 공장을 벌써 완공을 해갖고 20만 대 생산 돌아가고 네. 있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공장은 지금 또 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하이얼 뭐 다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진출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세 가지 컨셉입니다. 중국이 이미 이번에 트럼프 관세 전쟁은 1기 때하고는 틀리다. 왜냐하면 1기 때는 평균 25% 부과를 했거든요. 네. 그때 난리 났었는데 그때 중국 했던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환율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네. 환율을 좀 떨어들고 그다음에 정부가 수출 보조금을 줬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 마진을 좀 깎았어요. 예. 그래서 25%란 것을 메꿔내면서 버티다가 어허.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19가 오니까 이제 무역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게 모든 게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25%가 아니다. 최소한 한 5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무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 뻔한 겁니다. 수출 안 되면 내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왕따된 유럽하고 이제 상호 관계를 무역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위안화를 더 블록화시키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이미 12월 달 이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때린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는데 맞은 사람은 지금 편하게 지금 발 뻗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먼저 11월 달, 12월 달부터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16일 날 이제 1분기 GDP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산업 생산 뭐 이런 부분들이요,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뭐 사회 융자, 뭐 잔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전망치가 되게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예. 미국의 의존도를 다 줄여버리면서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잠자던 곰을 무기력한 곰을 깨워준 게 아닌가.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으쌰으쌰하거든요. 물론 네네. 그 포인트를 딱 트리거를 찍어준 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딥시크 얘들이 이제 트리거를 찍어줬는데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중국을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AI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구 환신한다고 그러면서 뭐 IT 제품들 생산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구 환신한다고 하면서 공장에 지금 설비들을 지금 다 바꿔주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데 다 로봇으로 바꿔버려요. 전 세계 로봇 지금 수요량의 50%가 지금 예. 중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가 세팅이 돼갖고 지금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있으니까 미국이라든지 여기서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 보면은 중국은 이미 결심을 하고 지금 대비책을 너무 빨리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여기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 부분들을 지금 잘 방어해 놓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보면 사실 스페인 총리도 와갖고 시진핑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7월 달에 지금 EU 집행위원장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이제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 예. 이번 주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지금 네네. 베트남 지금 순방하고 있거든요. 예. 가서 지금 위안화 블록화 더 강화시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그다음에 EU는 자기 쪽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EU마저 중국으로 붙어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여기까지 뺏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금 관세가 다 유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는 지금 관세 무가 없어요, 지금요. 네네. 말만 그렇게 무성했고 시작할 때 얘네들부터 뭐 쉽게 얘기해서 막 너희부터 좀 예. 쓴맛을 보여주겠다 예. 했는데 예. 결국 지금 얘네들한테는 이걸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저쪽으로 달라붙어 버리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이제 4일부터 무슨 뭐 히토리우 수출 제한했다는 얘기가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바로 끄집어냈던 보복 카드 중에 히토리우가 마침내 등장을 했는 거고. 네. 근데 이번에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야구 선수들 예를 들어서 타자 입장에서 몸쪽 볼에 약한 선수 아니면 바깥으로 빠지는 슬라이드에 약한 선수 나름대로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점이 노출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조금만 더 또 이렇게 세게 들고 나오면은 네. 중국이 그냥 국채 조금만 팔아도 네. 바로 그냥 이렇게
꼴이 내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세 가지 약점이 잡혔어요. 미국이. 네. 첫 번째가 히토류. 히토류. 예, 왜냐하면 정제된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지난번에 뭐 우크라이나 협정 맺어갖고 그걸 다 갖고 오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도 소환한 상태고요. 예. 아니면 해저에 있는 히토류를 파겠다. 예.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린란드라든지 캐나다를 압박해갖고 뭐 우리 연방으로 뭐 편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 히토류를 갖고 오겠다. 요즘은 이제 석탄 채굴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줬어요. 왜냐면 예. 석탄 채굴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게 히토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소원할 것 같아요. 이것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채권이죠. 한 7,8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사실 전체 미국 국채의 어떤 발행 잔액의 한 2.7%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일단은 일본 다음으로 2등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가 한 3조 2천억 달러를 갖고 있어요. 예. 미국 달러 덤핑에도 사실 큰 문제되거든요. 예. 세 번째는 기업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테슬라, 애플, 월마트. 그러네요. 월마트는 사실 미국 내에서 제품 보시면은 거의 한 50% 이상이 다 중국산이에요, 지금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애플도 지금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지금 전체 생산량의 거의 45%를 중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100만 대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 테슬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데 네,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걸 중국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네. 최근에는 보니까 일부 모델 그 주문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다고 하는데 이런 네. 식으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그렇죠. 네, 중국 내에서. 왜냐면은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건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그 기가 상하이가 예. 기가. 네, 기가 팩토리 상하이에서. 네. 거기서 생산되는 건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 건데 된대. 이번에 X하고 S 모델 주문이 안 된대요. 중국에서 하지 마라 한 거예요? 중국에서. 네. 하지 마라라는 뭐 공식적인 건 없었지만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잖아요. 원래 네. 테슬라는 딜러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주문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막아버렸죠. 근데 그때 그 한용희 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급 사양이니까 워낙 고급 사양이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애플도 지금 요즘 판매량 보면은 중국 내에서 네. 거의 10%까지 떨어졌어요. 네. 과거에 15% 하면서 거의 1등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이제 10% 이번에는 뭐 한 6, 7%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한 5등, 6등 뭐 앞에 있는 화웨이라든지 비프라든지 오프라든지 하면 뭐 샤오미한테도 지금 다 밀려요 지금 완전히. 그게 뭐 애플이 뭐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중국 정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를 이제 창구 지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가이던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이 오죽하면은 160만 대를 중국에서 공장 생산 160만 대 재고를 비행기로 하루 만에 다 실어 날라버렸어요. 관세 터지기 전에. 오늘 말고 다른 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그러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 되고. 오늘 여기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